학생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을 꼭 수강해야 하는지. 왜냐면 학생들이 다른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다른 거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일부 친구들은 생명과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 파트가 많은데 혼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예비고의 생명과학 길잡이가 되어줄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분당 미래탐구에서 생명과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명과학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을 꼭 수강해야 하는지. 왜냐면 학생들이 다른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다른 거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일부 친구들은 생명과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 파트가 많은데 혼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간단히 볼게요. 우선 생명과학 문제 유형은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개념형 문항, 두 번째 추론형 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 자료 해석 능력이 관건이고요. 추론형 문항은 자료 해석 능력에 더해 논리적 사고력까지 요구됩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추론형 문항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다고 개념형 문항이 마냥 쉽냐? 사실 요즘은 개념형 문항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우선은 위에 나와 있는 글이 길게 나열된 형태이고요. 우리가 긴 문장을 보면서 어떠한 개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해야 밑에 있는 보기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생명과학 등급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가가 아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자료 해석을 했는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는 여러 개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료를 부분 확대 해석한다거나 또 표 그래프를 함께 제시했을 때 둘의 상관성을 보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정확한 자료 해석이란 문제를 보고 필요한 개념을 떠올린 다음에 올바르게 해석하고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의 또 고민이 나와요. 아는 문제인데 분명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렸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체온, 시상하부 온도, 시상하부 설정 온도 제가 이렇게 용어를 제시해 놨는데요. 특히 이제 3단원 항상성 파트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사실 비슷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시상하부 온도와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이 용어는 조건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용어 정리를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신속함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모양의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X축과 Y축의 조건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X축과 Y축의 조건이 다르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달라지고요. 자료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해석 능력, 다시 개념형 문항에서는 명확한 용어 정리와 정확한 자료 해석을 포인트로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추론형 문항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지금 보기에 가기까지 우선은 내용이 굉장히 많죠. 문장의 길이도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마다 각기 다른 특정 조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2023학년도 고3 평가원 문제인데요. 사실 거의 내신 문제인데 굳이 이것까지 꼭 대비를 해야 되나? 고3 기출문제 중에 이게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오답률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하나? 네, 대비해야 됩니다. 왼쪽이 보시는 것처럼 고2 내신 기출문제고요. 오른쪽이 고3 평가원 기출문제인데요. 사실 유형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고2 내신 시험은 고3 평가원 기출의 변형에서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내신 시험이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니고요.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결국에 내신 대비부터 추론에 대한 연습을 꼭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풀이로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사실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과 그 실전 문제풀이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예제가 꼭 필요한데요. 이 예제가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자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대리 유전자 OX 문항 이렇게 써놨는데,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형을 제시를 해놔요.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놓고 그 유형마다 문제풀이법 플러스 자료를 놓은 다음에 그 이론을 숙지해서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하는 탐구 예제를 꼭 연습시켜 놓도록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탐구 예제를 통해서 이 이론을 스킬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기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도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단계별로 풀어야 이렇게 추론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파트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아이들이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한 문제풀이 스킬 또한 제시를 해놨는데, 사실 좋은 스킬이든 학생이 그거를 적용하는 게, 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스킬을 지금 제 교재 일부를 계속 지금 발췌해 놓은 걸 보여드리는데, 추론형 로직 스킬을 제시해 둔 다음에 체화할 수 있도록 바로 탐구 자료를 밑에다가 놨습니다. 탐구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빈칸으로 뚫어놔서 학생들이 직접 체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생명과학 내신 전략을 보면요. 첫 번째, 정확한 개념이 중요한데, 이때 정확한 개념은요. 선생님의 말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때 선생님은 물론 저도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 스타일 맞춰가지고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등 포함해서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지역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루게 되냐면, 사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기한 노트, 부교재, 프린트 다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것까지 제가 한 번 더 짚어줘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2 내신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3 평가원 교육청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고3 기출문제는요. 정석적인 풀이법을 익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내신에서 고난도 변별 문제는 수능 스타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3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뼈대, 기준점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EBS 문제로 넘어가요. 특히 분당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EBS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EBS 수특, 수완, 모의고사 그런 연계 문제를 통해서 내신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조금 다소 지엽적인 기출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함정형 문제 경험치를 쭉 쌓아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내신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수업 특징과 교재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개념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자료 해석 연습 제가 강조했던 거 나갈 거고, 고난도 문제 스킬 적용까지 나갈 겁니다.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유형별, 단계별로 나갈 거고, 그 문제는 고3 평가원 교육청 EBS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억울하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걸은 연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걸 질문을 할 텐데, 그 질의응답 관리는 조교가 아닌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사실 학생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학생마다 개개인별로 제가 그 질의응답 받아주고, 스킬이 적용이 안 되면 직접 같이 체화까지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지 않는 날에는 그때도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1대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수업 진행상 과제 수행 정도 테스트 점수 문자 발송될 거고요. 복습을 위해 수업 영상 또한 함께 제공이 됩니다.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우선 겨울방학 특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이 크게 5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는데 1, 2, 5단원은 사실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강 때 다루지 않습니다. 3, 4단원이 사실 이제 등급을 가르는 단원인데 3, 4단원에서도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뉴런, 근수축, 유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겨울방학 때는 이 세 가지 테마 특강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이 범위만큼, 그리고 여름방학 때 테마 특강, 악명이 높은 유전만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때 이렇게 시험 범위 4단원, 5단원 진행되는 것이죠. 그럼 내신 대비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총 5가지 스텝을 거쳐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본 개념이랑 자료 해석 시키고 그 다음에 스킬 적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출문항, 예성문항,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직보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료는 제 수업을 들었던 생명과학 1등급을 받았던 친구의 이제 판서 노트인데요. 저보다 이제 글씨를 더 예쁘게 써서 제가 좀 놀랬던 적이 있어요. 글씨도 예쁘고 사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학생이 판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개념이 잘 고조화된 것이죠. 이렇게 학생들의 노력과 그리고 저의 노력이 합쳐져서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예비고시 생명과학 특강 시작할 거고요. 화요일반, 목요일반 있습니다. 화요일반은 12월 30일에나 개강할 예정이고 목요일반은 1월 2일날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정복하는 순간 사실 생명과학은 이제 학생들이 그 점수 향상에서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생명과학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